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요즘 조선업 투자하시는 분들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조선업 전반적으로 주가도 많이 부진하고, 오늘도 조선 3사 주가가 다 공이 다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조선업에 대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일 날 대우조선이 반기 보고서를 이제 공시를 하면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실적을 보면, 자, 2분기 실적만 따로 떼놓고 보면, 작년 2분기 매출이 1조 9천인데, 올 2분기에 1조 수준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 2분기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1조입니다. 자, 보시면, 올 2분기에 매출이 1조 한 690억 정도 되는데, 영업 손실이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매출하고 거의 동등한 규모의 지금 영업 손실이 난 걸로 대우조선이 이렇게 실적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큰,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을 평가를 하면 당연히 이제 어닝 쇼크급이고, 대우조선해양이 밝힌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상선 분야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 가격, 후판 가격 인상을 반영을 해서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6,500억을 반영했다. 이렇게 공사 손실 충당금을 인식을 하면 이게 다 공사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익을 악화시키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서 발주처의 그 클레임 관련해서 충당금으로 3천억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선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 6,500억,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숫자가 크게 나와 있고요. 자, 어차피 후판 가격 인상은 그 모든 조선 업체에 다 공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주 물량이 많은 회사가 그 공사 손실 충당금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의외로 금액이 좀 크다. 그 다음에 이 해양 플랜트가 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 발주처에서 클레임을 제기를 하면 조선회사가 판단을 해서 이 클레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클레임이다 그러면 충당금을 그렇게 많이 쌓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발주처 클레임 관련해서 충당금을 3천억이나 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많이 훼손된 장부. 목표가를 47,000원에서 27,000원까지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240%로 추정이 되는데, 이 자본 확충 가능성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인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에 인수되기 전에 먼저 지금 자본 확충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지금 자본 확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자, 경쟁사 대비해서 강제 가격 인상 예정분을 보수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많이 반영한 거,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 좀 해양 쪽은 의문이다. 해양 플랜트는 의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양 플랜트에서 아까 발주처 클레임 때문에 3천억 원 그 충당금 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에서도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해양 플랜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충당금은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가지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쟁사 대비해서 대우조선의 수주 잔고가 8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원가 인상분, 후판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충당금은 1.8배를 쌓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뭐 다들 뭐 예상하고 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만은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분식회계 때문에 뭐 엄청나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회계 처리가. 그러니까 충당금이라든지 충당 부채를 경쟁사 대비해서 좀 과감하게 많이 안정적으로 쌓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수주잔고 80% 수준에서 충당금을 경쟁사 대비해서 1.8배나 쌓았다. 그래서 완전히 2분기에 실적 손익이 저렇게 망가졌다. 이것은 좀 과도한 충당금 설정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메리츠 증권의 김현 애널리스트가 좀 지적을 한 대로 좀 과도한 충당금 설정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경향이 사실은 대우건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매출 채권이라든지 그 미청구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좀 과도하게 쌓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도 지금 적정 주가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대신증권 마찬가지로 38,000원에서 28,000원으로 목표가를 떨어뜨렸는데, 지금 뭐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수주가 좀 저조해서 매출이 급감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뭐 매출이 급감하면 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고정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2022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뭐 실적은 바닥을 지났다. 뭐 이런 거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상반기에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죠. 이게 보시면, 지금 최근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최근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가 뭐 하여튼 1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10만원 언더로. 근데 이게 실적 좋아지는 거, 뭐 충당금을 많이 뭐 적립한 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중공업 IPO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지주회사입니다. 조선지주회사 밑에 뭐 현중, 또 미포조선, 또 뭐 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이런 또 이제 대우조선이 좀 이따가 들어오는데, 조선지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조선회사를 깔아 놓고 자회사 조선회사 중에서 제일 큰 현대중공업을 IPO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블 카운팅 효과가 매우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예. 뭐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IPO인데, 지금 그 영향을 이 주가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선업 실적 악재 속에서 유동성 위기가 없는 조선사다. 뭐 유동성 위기 없죠. 현대중공업이 뭐 한국조선해양에 무슨 유동성 위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업종 디스카운트가 온전히 적용된 현재 주가 수준은 과매도 구간이다. 이 한국조선해양 문제점은 업종 디스카운트가 온전히 적용된 게 문제가 아니고 현대중공업 IPO가 지금 상당히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업종 디스카운트만 생각을 하면 과매도로 볼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 IPO를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이 과매도냐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1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렇게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조선업체 관련해서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또 조선업이 또 이슈 업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사가 너무 부정확한 게 많아요. 예. 우리 조선 담당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 건지, 기재부 출입 기자들이, 조선 담당 기자들이 휴가 간 사이에 기재부 출입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기사를 쓰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도, 후판값 급등의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체들이 적자 수령. 오케이, 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그 두 문장을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후판 가격 급등의 조선 3사가 올 상반기에만 3조 원대 적자를 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연간 수주 목표를 올 상반기에 조기 달성할 만큼 수주는 풍년이지만 당장 현금 고가는 텅 빈 것이다.
자, 수주를 조기 달성했는데 이렇게 3조 원대 적자가 나면서 현금 고가는 텅 비어버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지금 조선 그 3사 현금 고가이 텅 비었습니까? 그럼 당장 현금 유동성 위기가 온 거죠. 지금 빨리 뭐 증자하고 뭐 사채 찍어서 돈 끌어들이고 뭐 연구차를 찍든지 수를 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수주 풍년인데 고가는 텅텅. 앞에 기사하고 똑같은 기사입니다. 서로 다른 매체의 다른 기자가 썼는데 서로 남의 기사 참고해서 썼는지 고가는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지난해 70만 원 중반이던 후판 가격이 올 상반기에 110만 원 안팎으로 크게 뛰었다. 상반기에 지금 후판 가격이 110만 원으로 벌써 뛰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반기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 반기 아닙니까? 요 옆에 있는 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현금이 3조 7천에서 올 반기 말에 현금이 4조 6천억입니다. 지금 9천억 늘어났습니다. 현금이 오히려. 자, 단기 금융자산. 뭐 사실상 이제 이 현금하고 비스무리하게 좀 취급을 해줄 수 있는 뭐 현금성 자산은 아니지만 뭐 단기 금융자산, 범현금 그 부류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단기 금융자산은 뭐 한 8천억으로 그대로인데,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올 반기 말에 4조 6천억입니다. 지금 9천억이 더 늘어났어요. 자, 영업활동,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보면, 작년에 연간으로 영업활동에서 899억 마이너스인데, 올 반기에 한국조선해양 1조 4천억 원의 영업 순현금 흐름 플러스입니다. 1조 4천억. 자, 현금 자산 증가가 이렇게 8,998억, 그러니까 9천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뭐 대우조선해양 한번 볼까요? 자, 현금이 1조 3천, 작년 말에. 그런데 올 반기 말에 1조 6천억으로 3천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도 690억에서 1,400억으로 증가했죠.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반기 대 반기로 보면, 작년 반기 대 올 반기로만 보면 작년 반기에 2,800억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올 반기에는 4,300억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한번 보면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충당금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익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충당금 설정은 캐시아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회계적으로 손실을 미리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따질 때는 이렇게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서 손익이 까진 부분을 현금 흐름에서는 더해줘야죠.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8천억을 더해준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영업 캐시플로우로는 굉장히 좋죠. 자, 반기 말에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 현금 및 현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말 1조 3천 대비해서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표하고 일치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선업체들이 좋지 않고 대우조선이 17일 날 어닝 쇼크급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공사 손실 충당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도 많은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또 심지어 한국조선해양보다도 더 많은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또 해양 플랜트에서 그 발주처 클레임 부분에서 3천억을 인식을 하고 해서 2분기에 대우조선의 그 손익계산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대우조선 주가도 계속 떨어졌고, 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은 앞으로 다른 조선업체들보다도 많이 빨리 회복될 것으로 뭐 예상은 되지만, 현대중공업 IPO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언론 매체에서 쏟아지는 기사는 무슨 조선업체 현금 고간이 텅텅 비었다. 그러니까 조선업체는
손익계산서의 손익하고 캐시플로우가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업 회계 기준 자체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하고는 좀 다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회계상의 손실이 많이 나니까 당연히 캐시 아웃 됐겠다 해가지고 곳간이 텅텅 비었다. 한국조선해양 지금 4조 6천억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도 지금 1조 6천억 현금성 자산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단기금융 자산 빼고 이걸 곳간을 텅텅 비웠다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를 전혀 보지 않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건데, 조선업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매체들이 기사를 쓸 때는 좀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